공자님이 말씀하신 인이란 무엇이냐? 우리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인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현대사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들을 학대하고 부모를 죽이는 이런 사회 속에 결국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그 마음이 확대돼서 우리 부모와 같은 나이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자식들을 아낄 수 있는, 제가 요즘 가끔 보시면 그래서 차인표 씨 이런 사람들 참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도 그러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몰랐다. 근데 자기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더라. 결국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 사회 속의 모든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진 않을까?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옛날처럼 예절을 지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우리가 3년상을 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조차 사라져야 되는 시대인가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내 주위에 병 들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면서 오히려 이 사회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점점 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외로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다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사회,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마음은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자 이는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면 좋겠고요. 예라고 하는 측면도 어떻게 놓고 본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옛날엔 이랬다고 그래요. 예를 실제로 강릉에 사는 한 사람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었는데 서울에 사는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친구가 죽으면 그 가족들이 친구들에게 부고를 했다고 그러지요. 그럼 부고장을 들고 와야 되는데 부고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내 복장이 지금 그렇죠. 조문을 할 수 있는 복장이 아니다는 이유로 500리길을 걸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복장을 챙기고 부고장을 들고 친구의 죽음을 애돌아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인간관계의 도리, 그게 바로 예였던 것이지요.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놓고 본다면 인간관계의 도리, 예법을 얘기하는데 물론 지금 그것을 그렇게까지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은 있겠지요. 그러나 공자는 예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반드시 시대의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변한다면 예는 변하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 그 예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대사회는 결국 네 거나 잘 챙겨라, 결국 나 잘 살면 된다 라는 사고가 이 사회는 경쟁과 갈등의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더불어 사는 사회라면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고 공존하는 사회라는 인식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공자의 예는 현대적으로 조명해 볼 가치는 있겠지요. 공자의 정명,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이름은 이병철입니다. 제 이름은 이병철이다. 이름이 이병철이다. 이병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지어주신 이름이지요. 고로 제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만든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름,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려요. 이 선생님은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제가 하고 싶어서 만든 이름이에요.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병철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신분과 직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이 선생님이란 이름을 내가 가졌다면 명이지요.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 있게 행위하고 살아라 라는 얘기인 것인데, 모두가 자기 이름값을 하고 사는 사회. 그렇다면 각각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오 꼰대 막 이렇게도 말을 하고, 병철이는 아니다 쟤는 막 이런 더 심한 표현들은 지금 촬영 중이나 못 쓰고 있는데, 그렇게 불린다면 물론 여러분들을 탓할 수도 있겠으나 저도 고뇌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자기가 선택했던 이름대로 불릴 수 있는 사회, 그게 가장 좋은 사회가 아닐까? 우리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회, 그것이 현대사에선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자 인과 예와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다시 재조명할 가치는 있다라는 생각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그냥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소개를 한다면, 대체 갑자기 이렇게 공자가 부각되는 이유가 뭐냐? 물론 공자의 사상 자체를 현대적으로 조명한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공자의 사상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재조명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면 중국의 움직임이죠.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물론 중국의 입장에선 미국을 꺾고 세계를 제패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럼 경제의 패권을 쥐었던 이미 쥐고 있었던 미국은 사실은 문화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적이며 철학적인 기반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측면에선 어떻게 본다면 경제 대국을 꿈꾸면서도 동시에 문화 대국을 꿈꾸고 있지요. 이런 문화 대국을 꿈꾸면서 그들에겐 숨어있는 의도도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자체가 미래 사회의 최고의 가치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의 산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어떤 사상적인 기반들을 하나의 고유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유교가 다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영화가 왜 만들어졌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놓고 본다면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맥락도 그런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문화적인 정주국이다. 그 다음 문화적인 컨텐츠를 고유성을 주장하는 이런 중국의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놓고 보신다고 해도 참 재밌는 일이지요. 실제 여러분들이 공자가 살던 시대 어떻게 놓고 보신다면 공자가 살던 시대만 놓고 보신다고 해도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제자가 많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떤 정치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계층에는 많이 들어가진 못했었어요. 그 당시는 소수 집단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를 어떻게 놓고 본다면 법가래거나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오히려 지배적 실권을 갖고 있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진 못했던, 그리고 공자가 살았을 당시에는 실제로는 크게 조명되지 못했던 사람인데 공자를 새롭게 어떤 종교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성인의 칭호를 부여했던 건 한나라 때 무죄였었지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공자의 그와 같은 사상이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어떤 지배적인 사고, 우리의 말하는 습관, 우리의 사람 대하는 습관,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해 주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 실제로 중국이 공산권이 되고 났을 때에는 이와 같은 공맹의 사상이 봉건제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뒤처지는 사상이라고 해서 공자상을 부수고 여러분들이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8, 90년대 빠른 경제 성장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문화 컨텐츠, 우리의 고유성, 우리가 잘났다 멋있게 표현하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걸 만드는 과정에서 2005년부터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실제로 공자의 제사를 지내고 있고요. 그 제사에 초청되는 사람들만 3,500명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의 새로운 움직임은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말하고 학생들 그럼 공자는 나쁘다 이러시는데 항상 사상은 시대적으로 번역되는 자가 나쁜 것이지 사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의 공자는 대체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인데요. 자, 실제로 이 영화는 제가 받아본, 그러니까 간략한 이 영화의 스토리라고 해서 받아본 내용을 봤더니 혼란에 휩싸였던 춘추시대의 어떤 지략가로서의 공자의 스펙타클한 이런 영화입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뭔 좀 알고 가시면 좋겠냐면 영화와 실제는 좀 다를 것이라는 건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자는 그렇게 지략가가 아닙니다. 공자는 원칙주의자고요. 인간성 회복을 강조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공자가 정말 지략가였다면 사실은 공자가 여러분들이 대사부를 지낼 때 그의 개혁 정치가 실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략가가 아니라 정말 원칙주의자며 인간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이었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보고 맞춰서 영화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제가 포스터를 본 바로서 하나 느낀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대단한 고증을 토대로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약간이나 많은 허구가 있어 보여요. 공자의 일단 기본적인 이 포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성곽이 아주 높고 무기들이 정교한 이런 식이 돼 있는데요. 이때가 이제 초기, 어떻게 보면 철기가 보급되는 초기였기 때문에 무기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교하지도 않고요. 성곽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허구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겠고, 근데 포스터상으로는 여인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여인이 아마도 제가 추론해 본다면 공자와 어떤 실제로 공자는 제자 자로가 자기를 추궁했을 때 하늘을 에다 대고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그 스캔들적인 요소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위나라의 어떤 왕비였었지요. 남자라고 하는 여인이 아닐까라는 추론하는데 보시면서 아마 그런 데도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서 그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와 재밌어요 이렇게 보시기보단 뭔가 저런 의도도 있겠구나, 실제로 저런 식의 삶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많은 걸 배우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실은 영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공자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자를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